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네,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리입니다. 앞에 인사말을 들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대 손님이 오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열심히 수다 떠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엘리 원독을 통해서 알게 된, 네, 이제 지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지인 겸 청취자이신 니자님과 자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니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땜빵하는 자커입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엘리가 한국 가 있어서 빈자리도 채워주시고 또 겸사겸사 모셔서 이것저것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같이 방송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청취자로 네. 알았다가 이렇게 또 참여까지 해주셨으니까 네. 공개방송 느낌. 공개방송 느낌. 서프라이즈. 네. 그래서 항상 그게 원래 목표가 청취자분들께서 참여하시는 게 네, 항상 해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준겸씨, 준겸씨 이후로 두 번째로 청취자, 열혈 청취자분들을 초대해가지고 네.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급하게 연락을 드렸었는데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 저희가 영광입니다. 저희 성덕이시죠? 네, 우리 니자님. 성공한 덕이세요. 성덕. 네. 참고로 자코님하고 니자님은 부부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아드님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 그렇죠? 네. 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이제 자코님하고 저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요. 네네. 네. 맞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네. 그렇죠? 네. 근데 두 분이 같은 층인가요? 네, 같은 층에 있는데 전혀 다른 데예요, 스튜디오가. 그래서 뭐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전공하신 부분이 조금 약간 나랑 다르거든. 그러신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 갔다 오면 맨날 한동안 물어봤어요. 연예인 봤냐고. 연예인이 지금 아파가지고 밖에서 일을 못해요. 골방에 처박혀있어 지금. 너무 얼굴 뵙기가 힘들어요. 한동안 브루클린으로 출근하셔가지고. 그죠, 네, 그죠. 그랬죠. 계속 자주 그랬죠. 못 봐, 이래요. 네, 맞아요. 또 한동안은 요즘 안 보이시던데? 아파. 아파. 병원 다니느라고. 네. 그죠. 그렇죠. 뭐 지금 도케 씨는 뭐 계속 아파가지고 골방 안 하라봉 같이 네 지금 골골대고 있습니다. 네, 골골대고 있죠. 네. 우리 그 두 분은 여기 뉴욕 뉴저지에 언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같이 온 거는 2012년도에. 같이는 제가 먼저 왔고 남편이 원래 뉴욕에서 유학을 먼저 하고 저는 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학이 끝나고 네. 약간 좀 자리를 잡는 동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정리해서 여기 왔는데 약간 비자 문제가 좀 꼬였어서 제가 먼저 그냥 오게 됐어요. 왔고 몇 달 뒤에 이제 남편이 한 6개월 안으로 와서 이제 여기 살게 됐죠. 그게 2012년.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처음에 저지시티로 와이프가 왔어요. 저는 학교가 맨하탄에 있어서 학교 앞에서 이제 살았고 맨하탄을 떠난다는 건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네. 만약에 가면 모두가 브루클린으로 가는 때였어요. 그때 2009년, 10년 뭐 이때였으니까 네. 모두가 브루클린으로 향해 가고 그럴 때 나도 브루클린 그러고 있었다가 한국을 들어갔다가 어쩌고 하고 와이프가 이렇게 해서 집을 거의 미국 가갖고 했는데 저지시티에 왜 뉴저지를 갔어?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그냥 계속 저지시티에서 있다가 아이가 생기고 이제 차도 필요하겠네 이러면서 이제 차고가 있는 집을 찾으시다 보니 찾아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으로 점점 올라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죠. 아무래도 아이 기르려면 네. 뉴저지가 훨씬 편하죠. 막상 생각했던 뉴욕과 여기 와서 이제 겪어보니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되게 이미지 속의 뉴욕은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멋스럽고 막 그런데 막상 갔더니 너무 더럽고 막 지하철 가면 전 되게 시력이 좋아요. 그래서 되게 확 지나가도 캐치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쥐며 뭐며 다 보여요. 네, 거의 뭐 하루 나가면 그냥 몇 마리씩은 꼭 보는 거예요.
길거리 그렇죠. 쓰레기통에서도 되게 많이 보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막 이렇게 유난 떠는 성격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무데나 털썩털썩 네. 잘 안고 뭐 그런데 여기는 그 위생의 차원이 너무 다르니까 특히 지금은 애가 있으니까 그죠. 더 그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좀 진짜 너무 그리고 너무 불편한 것도 많고 한국 되게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하물며 집키를 요즘 누가 갖고 다녀요. 그렇죠. 번호로 다 하고. 뭐 지문 인식되고 뭐. 요즘은 RFID로 다 하고. 그 뭐예요? RFID가? 그 이렇게 근처로 호텔처럼 이렇게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렇게 싹 하면은 열리고. 집키가 그렇다고요? 요즘 이걸로 하잖아요. 나이스. 진짜 하물며 집키도 여기는 맨날 이렇게 따고 들어가야 그쵸. 되고 뭐 하물며 창문도 너무 삐걱거리고 한국은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가 그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다가 딱 왔는데 일단 기본적인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던 내 버짓의 집은 내가 보아오던 그 이미지에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누리던 것과 여기서 내 기본 삶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하층민이 된 거죠. 그냥. 왜 하층민이라고 그렇게 그러세요? 중산층이지. 아니죠. 하층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민 1세대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네. 진짜 그냥 외국인 노동자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넉넉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으로 버짓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되게 궁상맞다는 생각이 들 만큼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니자님이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셔서 그래요. 그랬을 수도 있어. 네. 왜냐하면 저는 학교 끝나고 이제 뭐 조연출, 무대 감독 이런 식으로 정말 최소한의 돈만 받고 일을 하다가 여기로 와서 사니까 그게 제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이 삶의 이 뭐라 해야 되지? 등급이 별반 달라진 것만 느꼈어요. 근데 니자님은 막 정말 그쪽에서는 현금 뽑아서 차 사러 가고 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네. 그러면은 니자님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국에서 광고 후반 작업을 했었어요. 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프레임 아티스트라고. 네.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그게 뭐야? 뭐 이러는데. 그냥 뭐 광고를 감독이 이제 찍어 오면 파이널로 이제 그 합성하는 거예요. 제 손에서 마지막 테이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완성된 게 이제 온에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레임 아티스트가 잘하면 그림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 상품이 더 돋보이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죠. 근데 광고주가 저를 알아봐 주지는 못하죠. 왜냐면 광고주가 갑이고 감독이 있고 그 감독의 의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감독의 스텝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감독도 얘가 나랑 스타일 잘 맞아. 그러면 이제 선호하는 작업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저랑 되게 잘 맞았었죠 한때. 이런 얘기하고 싶어. 그분이 잘 맞으셨다고. 광고계의 큰 손이셨던. 네. 정치권까지 그냥.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얘기해도 돼요? 뭐 상관없죠. 네. 감옥이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분이 저도 되게 놀랬던 게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생활 다 접고 미국에 와서 제가 한국에서 진짜 한 10몇 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고생할 거 다 하고 이제 누릴 수 있어. 이제 너가 이제 날개를 한창 필 때야라고 할 때 사실 되게 오만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냥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여기까지 해봤으면 됐어. 네, 여기까지 해봤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목표 의식이 상실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하던 지점까지 일단 왔거든요. 그러면 그 디렉터 자리까지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그러니까 그 최종 후반 작업에서는 제가 디렉터였던 거죠. 슈퍼바이저까지 하고 이제. 근데 진짜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할
그러니까 감독이 나한테 오케이만 해주면 그냥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장 시절이에요. 병장. 네. 병장. 옛날 보면 점심 때 네. 출근해가고 저녁 때 퇴근하고 뭐 막판에는. 그래서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일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되게 그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더 이상의 목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유지를 하는 거에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냥 더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약간 내심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작업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근데 한국은 위로 올라가면 그 이후에는 관리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는 거 사실 여기도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그 관리직 때문에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았어요. 팀 관리해야 되고 뭐 사람 관리해야 사람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그런 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소셜을. 그래서 진짜 그냥 얼굴에 티가 다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근데 그게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 한다고 해도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회사 대표가 부르면 저를 손을 꼭 잡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 티 안 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저는 되게 제 일에 되게 프라이드가 강했어서 뭐 내가 이래도 내가 줘도 오면 오겠지. 그러니까 되게 약간 자만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여기까지 해볼 만큼 해봤어. 나는 이제 여길 접고 외국에 나가서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넓은 세상에 더 큰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그리고 거기 딱 접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내 나이를 먹어도 내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강제로 올라가니까. 명태처럼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익스펙테이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쯤 나이가 되면 과장하고 뭐 차장하고 실장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도태되는 거고. 익스펙테이션이 있는 거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 실무선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CG 인더스트리가 또 평균 연령이 또 낮죠. 굉장히. 예, 굉장히 낮죠. 근데 저는 되게 미국의 이제 이런 시스템 보면은 나이가 되게 많은 분인데 한 분야에 막 몇십 년씩 그렇게 그렇죠. 했던 걸 되게 동경했어요. 네. 그리고 막 뭐 외국 뭐 광고 샷 이런 거 보면 와 저렇게 시간과 공을 들여서 나도 저렇게 멋있는 걸 하고 싶다. 그죠. 장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사실 제가 되게 큰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뭐 자동차 한국에서의 광고에 이제 제일 버짓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전자제품, 뭐 자동차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차 이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되게 그러니까 긴 기간을 해도 한 달이에요. 길어도 한 달. 근데 그게 말이 한 달 동안 쭉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앞에 편집하면 편집 결정 날 때까지 계속 고치고 그러니까 앞에 한 일주일 그 이상 까먹고 뒤로 가면 이제 시사를 또 한 일주일 해야 되니까 까먹고 정작 진짜 내가 풀로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런 광고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뭐 보름. 정말요? 네. 2주일도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나마 이거는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심의가 있었어요. 그죠. 네, 요즘은 심의가 많이 이제 후심의로 바뀌어가지고 작업을 다 끝내면 광고계 그 심의가 없어지게 된 사연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작 작업에 몰입하고 나도 막 최대한 이제 멋진 그림 뽑아내려면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안 자고 해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원래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왜 우리가 일로 왔나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둘이 결혼을 해갖고 뭐 주말에 보고 아침에 저 들어오고 출근하고 이렇게 하고 바톤 터치. 네, 뭐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 결혼을 아예 하신 거였어요? 네. 저희가 여기 온 게 결혼하고 한 8년 정도 있다가. 그러면 결혼한 지 오래되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신혼집이 논현동이었고, 와이프 회사가 바로 그 옆블럭. 네. 그리고 저는 회사가 역삼동. 둘 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 되는 그 가까이에 있었어요. 왜냐면 그 멀리서는 도저히 출퇴근, 어차피 계속 회사에서 살고. 커뮤트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는데 아침에 둘이 바톤 터치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설계 사무실을 다닐 때 3년 정도 다녔는데
3년 동안 현상 설계만 했어요. 컴피티션 나가는 거예요. 컴피티션의 보통 기간은 한 3개월에서 3개월 긴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는 또 호황이었었던 시절이라서 대형 컴피티션이 많았어요. 지금 세종시, 세종시 뭐 이런 것도 컴피티션이 있었고 뭐도 있고 뭐. 그때는 기형적인 디벨롭먼트 사업들이 한국에 많았어요.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그렇게 저는 쭉 컴피티션 하면은 뭐 계속 밤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밤새지. 네, 그러니까 뭐 이쪽도 저는 퇴근하다가 와이프 회사에 가면 와이프 회사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광고잖아요. 네, 광고 쪽이 좀 남들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니까 보기만 가면은 음료수도 항상 이렇게 많이 있고 음료수가 그 편의점에 있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 냉장고가 이렇게 있으면 음료수가 종류별로 쫙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따뜻한 거 배지밀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그 따뜻한 온장고도 있고 그것도 있고 뭐 커피 머신 캔커피도 있고 당연히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시사를 회사에서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광고주가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 시사인데 타 회사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그래서 싹 바꿔서 디스플레이 싹 다 바꿔놓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되게 보여지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이. 두 분 다 일이 너무 지치셨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삶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래서 되게 오만한 생각을 하고 난 미국 가서 하겠어 이러고 딱 접고서 미국으로 왔죠. 생각이랑 다르네요. 그러니까는 그 일이 너무 되고 힘들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듯이 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어디 가든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그러니까는 여기 오시는 것도 일을 다 접고 새 삶을 사람다운 삶을 그런 것보다도 여기에 오셔서도 계속 일은 하고 싶으셨던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거네요. 새로운 시스템의 일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뭔가 이제 변화를 또 원했고 너무 진짜 일에 제 삶의 90%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되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 사실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그때 예전에 제가 그 엘리 원독 들으면서 되게 이제 원래님 얘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그때 원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일과 나를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때 되게 내가 분리가 안 됐구나. 그래서 분리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스스로 많이 분리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요즘에 되게 마음이 되게 좀 심란한 게 저와 일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계속 분리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된 거를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 20살 이후로 제 삶의 90%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번도 휴가를 마음대로 써본 적도 없고 주말을 쉬어본 적도 없고 새 핸드폰이 제 주변에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샤워를 들어가도 불안하고 왜냐면 언제 어디서 전화가 올지 몰라. 5분 대기조의 삶을 10몇 년을 사니까 왜냐면 한국은 너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없어요. 지금 갈게. 지금 보여줘.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저희 쪽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이제 제가 그 엘리 원독 너무 좋아했던 게 예전에 것도 들어보면 되게 그런 삶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살면서 이런 걸 느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이제 되게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내가 여기까지 내가 캐치를 못했는데 라고 했던 거에서 이제 지혜도 얻고 그런 게 감사합니다.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나면 사실 한 번도 제가 그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 댓글을 쓰는 게 써보는 게 처음이에요. 원래 이렇게 뭘 댓글 달고 이런 타입도 아니고 그런데 딱 듣고 진짜 약간 너무 좋았어서 제가 그래서 막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일과 나를 분리하라는 얘기가 저 입장에서는 저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에서 떠나온 날들이 오래돼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리자님은 아직도
언제든지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고 좀 그게 아직은 거기에 더 붙어 있는 것 같고 실력도 되고 그러니까 더 분리시키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미국에서 다시 그 본인의 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루트나 문 같은 기회는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일단은 애가 빨리 커야. 아직 애가 어려서. 네. 그러니까 되게 제가 그 엄마와 나란 사람에 대해서 네.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도 하나예요. 내 나를 채우려면 내가 애를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는 놔야 되는 거잖아요. 애에 대해 어느 부분을. 그럼 그게 뭐가 더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걸 태기를 해야 되나? 남편은 똑같이 결혼했는데 애도 생겼는데 다 가지고 가는데 왜 나는 태기를 해야 되지?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저랑 비슷한 류의 엄마들을 만나면 되게 이제 일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얄미울 때도 있죠. 네. 근데 어떤 남편들은 네가 선택했잖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어쨌든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네. 네. 상황에서는 내가 상황에서는 정해져 있는 거지. 거의 답은 나와 있는데 그냥 그게 내 입으로 뱉냐 안 뱉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왜 여자들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10몇 년 동안 진짜 이렇게 다시 20대로 돌아가라면 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쌓은 건데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엄마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그러면 애를 다 키워놓고 가네. 그러면 또 그만큼 시간이 너무 많아지죠. 그러니까 계속 답은 없고 계속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많이 해놨어요. 벌써 아드님이 4살이잖아요. 이제 학교만 들어가면은 학교 들어가서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요. 진짜로. 둘째를 낳는 실수만 하면 돼. 그럼 처음부터 다시 여기 땅 다시 하는 거고. 만약에 일로 돌아가실 마음이 있다면은 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건 것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을 처음 할 때는 열정 하나만으로 막 들이댔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되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 열정 하나로 막 내가 그 일을 갖기 위해서 막 그렇게 처음에 쟁취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미국 가면 나는 어쨌든 내가 한국에서만큼 커리어는 보장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난 미국 가서 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근데 막상 팍 두드리는데 이미 너무 많이 머리가 큰 거예요. 너무 누가? 쪽팔리고 스스로. 네. 내가 너무 뭘 해도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눈빛만 봐도 쟤 나 무시하는 거 같네. 쟤 나 지금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더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언어도 언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다르고 그런 것들을 다 낯설게 부딪혀야 되는 게 딱 겪어보니까 너무 큰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와서 제가 막 열의를 보이니까 주변에 이제 그 CG 아티스트 모임에서 뵀던 분들이 그래도 회사 소개도 해주고 막 이래서 일할 기회는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좀 애기 낳기 전까지는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애를 낳고 나서 주저앉고는 다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막 이제 머리로 상상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 마음이. 그 용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러면서 머리로는 계속 고민하고 거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럴 땐 남편의 응원이 필요하죠. 남편은 욕바지. 남편의 응원은 무슨 욕하면 그냥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러고 내가 경단녀 만들었네. 그냥 저는 욕바지. 그러면 이렇게 짜증 내면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그 20대, 30대를 그게 참 정말로 중요한 것 같네요. 일하고
삶하고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그러니까는 젊으실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 벌써 그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그죠. 10몇 년을 그렇게 그 프로페셔널하게 일해버리면은 일과 삶 중에서 삶의 자리가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삶의 자리가 그걸 뭔가 좀 이렇게 길을 다져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버릇 때문에 맞아요. 일 때문에 네. 그게 밸런스가 한번 깨져버린 상태라 그걸 밸런스 잡으시면서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재밌었던 화도 게 있으시고. 제가 이제 회사 일을 이제 때려치고 미국 가요. 호기롭게 이제 간다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갈 때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업계 계신 분들이 말렸어요. 아깝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쭉 갈 텐데. 네가 그동안 해온 게 너무 아깝다. 막 하다가 난 그래도 가겠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정적인 길에 들어서서 그걸 버린 사람이 그 업계에서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와서 한 1년, 몇 년 있다가 되게 이제 업계 이제 실장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다이렉트로 아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업계가 워낙 뭐 좁으니까 건너 다 알잖아요. 어느 회사 누구 실장님 다 아는데 그분이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국 가셔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다들 그 삶이 너무 싫어요. 근데 이미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누가 미국을 갔대. 다 때려치고 미국을 갔대. 그래서 미국 가서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애 키워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세요? 그래서 뭐 네. 네. 근데 이게 비단 미국으로 오셔서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도 만약에 결혼하고 애 기르면서 일단 경력이 정말 단절되면은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죠. 한국. 여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되게 쪼그라든다니까요. 맞아요. 네. 지금 저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네. 마음은 쪼그라들고 몸은 늘어나고. 마음은 쪼그라들고. 목도 늘어나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데서 약간 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좀 줄어든 상태인데 그걸 인정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왕년에는 정말 완전히 만땅이었고 정말 최고 잘 나가는 파이터였었는데 그렇지. 그게 되게 이게 레벨이 많이 낮아진 거를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레벨이 낮아진 거는 아니지. 그치. 낮아진 에너지가 좀 낮아진 거지. 그 에너지를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게 그렇죠. 낮아진 거는 아니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거가 낮아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아이를 건사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게 또 이제 그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거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쌓아놓은 거, 그런 거를 포기하면서도 내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막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막 중산층도 아니고 아까 뭐라 그러셨죠? 빈민층. 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더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애도 있지? 잘 크고 있지? 나름 여유롭게 시간에 여유 있게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그 일에 대한 뭐라 그럴까 예전에 처음에 오셨을 때 가졌던 막 가서도 꼭 해놓고 말 거야 막 이루고 말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많아서 더 불안하시진 않아요? 어떤 시간? 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가 지금은 시간이 그래도 여유로운 게 어떨 때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안한 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일이 삶의 90%였는데 저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거의 어느 수준으로 내가 데이터를 네이밍을 쓰다가 그새 잠드는 거예요.
너무 잠을 못 자서. 그리고 운전하려고 딱 앉았는데 잠깐 기댔는데 그리고 1시간을 잔 거예요. 어머. 그럴 정도로 거의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삶을 살다가 미국에 왔는데 한 3개월까지는 좋아.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고 주말에는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저희 이제 파리 피플이거든요. 네. 집에 사람들 초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식 해먹고 네, 네. 막 이런 거. 근데 한국에서는 못 해본 삶이죠.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일하시면. 주말에 그러니까 그리고 미리 약속하는 거. 한국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 뭐 언제 보자. 그렇지. 한국에서는 못 하죠. 그때 봐서. 그때 봐서. 그때 봐서. 언제 술 한잔해? 그러면 언제? 씨, 언제? 그렇죠. 여기만 한 달 전부터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삶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아침형 인간이 됐어요. 여기 와서. 네. 그러니까 애 잘 때 얼추 자요. 그리고 한 새벽에 5시 반 막 때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에 올리시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루 시작하고. 네. 근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보통 평균 새벽 4시, 5시에 잤어요. 네. 그리고 잠을 많이 자진 않아요. 한 그러니까 9시 언저리면 깨요. 그리고 회사 가서 일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 조금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은 이제 애가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그래픽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낮에는 그 일을 하는데 사실 오히려 굳이 그 일을 내가 5일 내내 나가서 할 분량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가요. 지금 나가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파트타임으로 내가 내가 일주일에 며칠만 나가고 몇 시간 더 할게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매일 나가는 게 내가 그 시간이 비었을 때 오히려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루틴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해서 시간 조절 딱히 안 하고 좋으네요. 아침에 그냥 오전에 4시간은 이제 파트타임을 일하고 이제 끝나면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점심시간 포함되면 시간이 확 주니까 그죠. 시간이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심 안 먹고 애를 픽업을 가요. 네. 픽업하고 이제 애가 바로 집에 안 간대요. 네. 그래서 거기 놀이터에서 또 1시간 뭐 이렇게 놀아요. 그럼 집에 오면은 뭐 4시쯤 되면 저는 공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또 이렇게 지내다가 요즘은 또 학교가 유치원이 좀 좋아져가지고 그 익스텐드 아워가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를 그럼 당연히 넣어야지. 회사에 끝나고 집에 가서 1시간 반 정도 쉬었다가 애를 픽업을 갔는데 막 얘가 익스텐드 클래스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해요. 어머니 잘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되게 속상한 게 내가 좀 편하겠다는데 내가 좀 편하겠다고 내가 좀 편하겠다는데 왜 자꾸 애가 싫어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여러 명이 푸시를 하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조율을 해보자. 그래서 그냥 3일만 익스텐드 클래스를 보내고 나머지 이틀은 그럼 몇 시간 정도 익스텐드? 4시까지예요. 그러면 꽤 오래 해주네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나아졌어요. 오, 나이스. 네. 그냥 죄책감 갖지 말고 그냥 계속 하세요. 근데 쟤도 적응 기간이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3일이 또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럼 3일이었다가 4일로 늘리고 그 다음에 5일로 오래 같이 있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같이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지. 엄마랑 그냥 같이 있다고 그게 다 아이한테 퀄리티 타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가 미안하고 그런 생각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디태치하는 거를 훈련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래도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다시 생겨서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 유치원이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꺼려하는 엄마들의 의견이 너무 일찍 끝난다. 맞아요. 그거였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좀 고민을 한 거. 뉴저지, 뉴욕 이 일상에서 좋아하시는 일이 있나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데일지 아니면은 즐겨 하시는 취미랄지 이런 것들이요. 진짜 취미도 없고. 뭐 그럴 시간이 없었지 한국에 있으면. 그럴 취미도 없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되게 오래 사귀고 결혼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애를 8년 만에 낳았어요. 그냥 그 전에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미국 갈 거니까 미국 가서 낳자. 그냥 이렇게 안정적이었을 때 낳자. 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계획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철저하다. 어떻게 대박. 그게 어떻게 되지? 가능해요 그게? 대박. 근데 되게 어렸을 때 만났거든요. 저 21살 때. 그래갖고 사귄 기간 되게 길고, 그리고 이제 그냥 부부로 산 것도 길고, 이제 애 낳고 산 게 이제 4년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신혼여행 간 게 처음 간 여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각자 바빴어서 오래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총량은 변하지 않았고 총량 보존의 법칙. 그 약간 주말 부부 같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되게 뭐 항상 그래요. 우리 오늘 뭐 해? 우리 어디가? 물어봐요. 나도 모르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미국 와가지고 이제 뭐 밥도 해야 되고 요리도 이제 여기 너무 사 먹으면 너무 비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백 선생님을 또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막 도전 의식을 막 불사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탕수육을 그렇게 드신 거예요? 진짜 저렇게 된장찌개 끓이면 진짜 저렇게 맛있을까? 네. 김치찌개 저렇게 끓이면 진짜 맛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 진짜. 네. 그래서 막 그리고 저는 이제 뭘 해서 친구들 막 불러서 먹이고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막 진짜 집에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싱글이 친구들 막 불러서 애기 없을 때는 불러서 막 요리 경연도 하고 그랬어요. 너는 오늘 무슨 메뉴를 할 거야? 너 무슨 메뉴를 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친구들 불러서 그래서 뭐가 맛있어? 네.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먹고 수다 떨고 이게 이제 그나마 뉴저지 생활에서의 낙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여기서 너무 좋은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거. 그거 좋죠. 너무 당연하게 와 그러면 당연히 그 집 애랑 부부가 같이 오는 거. 네.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가족 중심. 그다음에 뭐 어딜 나가나 또 아이에 대한 배려가 많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건 편했다. 이런 거는 좀 여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밤 12시에도 회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좋다. 그건 좋다. 밤 12시에 뭐 아직 10시밖에 안 됐어. 뭐해 나와. 저희 둘 다 술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먹고 논 거 뭐였냐면 저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끼리 소고기 먹고 커피 마시고 삼겹살 먹고 커피 마시고 소커 데커 이렇게 12시 넘어까지 그리고 뭐 새벽집 뭐 이런 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좀 한국은 근데 그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나한테는 편하지만 결국은 그거잖아요. 사람들의 싼 임금을 갈아 넣어서 돌아가는 체계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또 사회 경제적으로 비판할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엔 왜 그게 없나 또 생각해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같이 주위 이웃분들하고 소셜라이즈 잘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한국에서 일하실 때는 그런 소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요리도 열심히 하고 그럼 굉장히 좀 좋은 발전적인 팁인데요. 훨씬 나은 삶인 것 같은데. 네. 한국에 있을 때 달라진 게 인상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앵그리버드 아니네. 네, 진짜 되게 막 급작스럽게 뭘 주문하고 뭐 바꿔달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내가 카리스마가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서 그냥 내가 카리스마 있어 보여야 돼서 누가 뭐 짬도 안 되는 뭐 이런 애들이 와서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인상을 딱 쓰는 거죠. 감독 데리고 와서 얘기해. 뭐 약간 이런 눈빛을 막 보내는 거죠. 네. 일 때문에 나이도 속인 건 아니고 나이를 안 밝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포스로 나한테 막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에 약간 항상 이렇게 차갑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근데 미국 와서 아기 낳을 때 살도 엄청 많이 쪘고
그리고 뭐 화낼 일이 없으니까 제가 뭐 누구랑 이렇게 신경전을 벌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한테 되는 건 뭐야? 욕받이라며. 그러니까 욕받인 거지. 총량의 거지. 아니 저가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느끼는 게 저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욕하고 싶다. 왜냐면 그래? 무대에서는 정말 그냥 욕을 달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harsh한 소리 있잖아요. 막 뭐 그거밖에 못해? 뭐 지금 장난 아니? 막 이런 류의 그런 항상 분위기와 말투와 그런 걸로 장착해서 있다가 여기에서는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한테 그럴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그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그럴 게 아니니까 이게 어느 날 그 부분이 되게 약간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래서 욕하고 싶다 생각했더니 누가 그럼 악플을 한번 달아보세요. 뭐를 하라고? 악플을 달아보래. 악플을? 근데 뭐 그 악플로 되나? 이게 얼굴 마주 대고서는 이거 쌍욕을 해야지 이게 풀리는 건데. 그랬었죠. 와가지고서는 전에 하던 일 말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되게 약간 다른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죠? 예,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애기 유치원을 가잖아요. 이제 유치원 가면서 다행히 이제 그 또래 엄마들도 보고 이제 애들이 나이가 비슷하니까 공감도 많고 정보도 많고 네. 이제 여기는 맘카페 같은 거 없지만 네. 가면 이제 엄마들이랑 이제 그런 교류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엄마들한테 잘 보이려면 어쨌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진 찍는 거, 보정하는 거. 얼짱 만들어주는 거. 네.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찍어도 보정을 하면 내가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엄마들이 와서 앱을 못 쓰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다가 뭐 칭찬을 이렇게 한두 번씩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서 막 찍어요. 대충 막 찍고 그다음에 이제 보정 전문이니까 저는 이제 뭐 구도도 막 크랍에서 해서 다시 맞추고 뭐 톤도 다시 만지고 막 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를 다 골라요. 오케이를 다 고른 다음에 다 막 구도도 다시 막 크랍해서 하고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들한테 쫙 나눠주죠.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 최고죠 정말. 근데 이제 어떤 엄마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쪽 소질 있으시다고 이쪽으로 해보시라고. 내가 한국에서 뭐 했는지 모르는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다른 엄마들은 되게 막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뭐 아니면 뭐 사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엄마는 저한테 그분 이제 미술하신 엄마였어요 이렇게.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이쪽에 소질 있으시다고 이쪽 나가보시라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지? 요즘은 그런 낙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좋아하고 기뻐해주고 그게 기록에 남고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도 분명히 되게 좋은 뜻으로 얘기했을 텐데 나쁜 의도는 없는데 그쵸?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게 되게 구차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이 얘기를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를 팟캐스트 와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구차하네.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나이 먹은 양반들 만나보면은 그런 거를 그 양반들은 2012년에 오셨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 너무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만나는 그 양반들은 지금 이미 온 지가 30년, 40년이 넘은 양반들인데 똑같은 얘기 또 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각을 한다는 게 그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내가 그런 얘기하고 완전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못 느끼면서 이민생활 30-40년을 한 거야. 아직도 그런 얘기 해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아직도.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거의 인생의 이제 20살 이후에 반 이상을 일로 있다가 나의 성격, 자존감, 뭐 모든 게 다 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싹 빠져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나가면 다 나보다 다 잘난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하물며 저는 그 팟캐스트 들어도 원래님이 너무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고. 당당 빼면 싫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당당당당. 너무 당당하고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걸 섭렵하시잖아요. 저는 성격도 뭐 그렇게 안 되지만 그러지도 않고 그런 면을 가지고 계신 게 되게 들으면서도 그런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너무 신세한탄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되게 아니죠. 되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 아니, 그렇죠. 한국에서 듣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대략 한 60% 정도 한국에서 들으세요. 탈조선을 꿈꾸시는 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동기에 의해서 듣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저희도 뭐... 탈조선을 한 거죠, 사실. 그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하면서 진짜 부글부글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왜 이거는 개선되지 않나? 정치도 막 점점 막 미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여기서 많은 뭐 쉽지 않잖아요. 사실 뭐 다 아시지만 쉽지 않고 다른 것도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이제 깨닫고 있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한국의 이제 뉴스 뭐 이런 거 많이 글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이놈의 나라에 떠나겠다고 너무 쉽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걸 그 글 보면서 나도 옛날에 이랬지 와서 겪어보니 그건 아니에요. 그죠. 미국 와서 여기서 뭐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이제 부부 둘이 와서 애 키우니까 뭐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애가 진짜 뭐 걸어서 나갈 때까지는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거의 뭐 애랑 일에 매여 있었으면 이번에 애한테 매여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4살이니까 거의 막바지에 오신 거예요. 이제 5살 킨더가든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져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 공립학교에서 아이를 기르는 또 그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면 또 그것도 나름 재밌어요. 재밌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게 지금은 약간 독고다이 같은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내가 무슨 뭐 자원봉사를 한달지 엄마들하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달지 이런 것들이 다 새롭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형태와는 또 완전 다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국면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유치원보다는 일단 공립학교에 애가 들어가고 나면 훨씬 좀 마음이 약간 여유로워져요. 신기하게. 근데 더 이렇게 챙겨야 될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챙기려면 더 챙길 수 있지만은 무관심해지려면 더 무관심해질 수 있어요. 무관심해지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학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일하는 엄마들에 위한 배려된 그 프로그램도 더 그렇지, 길어지고. 그런 게 있지. 공립학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조금만 더 참는다기보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돼요. 글쎄, 나는 그 니 작가님 뭔가 새로운 거를 혼자서 그렇게 살아나가시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으실 것 같아요. 나한테만은. 그러니까는 내가 요즘 아프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 그러니까는 잃고 나서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고 나서 그게 나쁜 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거가 될 수도 있고. 뭘 느끼셨나?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너무 어뷰즈했다라는 걸 너무 새삼스럽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별 문제가 없고 별 변화가 없었으면 전혀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아프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 내가 내 몸을 너무 어뷰즈했었고, 내가 자세가 별로 안 좋았었고, 뭐가 안 좋았었고, 내가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걸 했었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힐링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아지는 거잖아. 그 힐링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힐링이라는 시간이 나아져가지고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그 힐링의 시간을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자기에게 맞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 나는. 옛날을 많이 돌아봤죠. 내가 왜 그때 차를 샀나? 그것도 연금으로. 내가 왜 그때 된장질을 했을까? 모아놨으면 지금 빅민은 아닐 텐데.
자꾸 빈민빈민 그러시면은 그 설계사무실 다니는 우리 남편들은 참 비참해져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미국은 빈자해. 빈자해. 그래서 빈자의 건축이야. 미국은 근데 너무 이렇게 한국이랑 그 삶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금도 너무 많이 떼고 보험료도 많이 떼고 그다음에 뭐 일단 기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돼. 집세도 많이 기본적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게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유지비 다 하고 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없죠. 생활비가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근데 거기서 뭐 애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얼마 벌어요? 그러면은 아 얘네 여유 있구나.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너도 일하는데 둘이 버는데 애 하나 더 낳으라고. 속도 모르시고 부글부글 차 떼고 포 떼고 그게 안 되는데. 그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죠. 그죠. 비싸죠. 거의 뭐 그렇죠. 다들 그래요. 영어 유치원 보낸다 생각하고. 아우 저희는 셋 다 유치원 막내가 유치원 끝냈을 때 얼마나 좋았었는데요. 유치원비가 더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른 액티비티가 다 다른 것들 시작이 시작되니까 되니까. 모여지진 않더라고요. 저도 그거 이거 이제 안 나가면 이걸로 뭐 해야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 결코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절대 안 모아죠. 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그 여유가 없어요. 그 호사를 누릴 그럴 여유가 절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없죠. 네. 진짜 없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좀 사라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씩 하거든요. 이게 도케 씨가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래저래 어떻게든 막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긴 하는구나. 그냥 신기하게도. 돌아가는구나. 그냥 삐그덕거리면서도 돌아가는구나. 신기하다.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뭐 우리 디자님 이제 일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우리 그러면 자코님은 이렇게 아내분의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뭐 이걸 뭐 하루 이틀 들은 얘기 뭐 계속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어찌됐건 제가 절반의 책임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를 혼자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미안함도 있고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좋은 건 내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가지고 네. 굳이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건가?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이프 같은 경우는 취미가 일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일이고 취미가 그쵸. 일이고 쉬는 시간에 하는 게 일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뭐 돈을 벌어서 못 벌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파트타임으로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막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뭐 아주 옛날에 하던 것처럼 멋진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제일 중요한 발명을 했을 시절이 우체국에서 도장 찍을 때. 네. 그러니까 그냥 마라톤 선수가 24시간 마라톤 하고 뭐 360을 마라톤 하는 게 아니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조깅도 하고 뭐 그러듯이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자기 거 잘 찾았으면 좋겠고 저는 굳이 또 그 일을 해야 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이것저것 항상 관심이 여기저기 많아서 취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이 취미고 쉬는 것도 취미인데 저는 일하는 것도 그냥 취미하듯 그냥 대충 하고 이것저것 그냥 찔러보고 다녀서 또 안 되고 딴 거 하지 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는 내가 공감은 못하지만 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하면은 뭐 하면 좋고 뭐 아니어도 나는 다른 걸 또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응원은 해주는데 마음속으로만 응원하고 있고 뭐 결국엔 자기 몫이네. 뭐 특별히 뭐 내가 응원을 한다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레주메를 어디 갖다 내주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래도 있어요. 그런 게 아인슈타인의 예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인커리지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려고 하고 최소한 그래서 나한테 응원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구나. 와이프 일에 집중을 하면 저한테 화를 덜 내요. 아 그래요?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서 일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면 되거든. 옛날에는 100m 단거리 선수였다면 뭐 지금 이렇게 마라토너나 약간 굉장히 장거리라고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요즘 인생 길게 보자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요즘은 한참 살잖아요, 정말. 오래 살지. 네. 그리고 이제야 겨우 한 반? 또 못 살았지. 또 못 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전에 그 느꼈던 그 열정과 그 패션과 그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런 용기 있잖아요. 진짜 근거를 알 수 없는 용기들. 그런 게 다시 한번 불끈 솟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찾으실 거라니까. 네. 네, 저도 도끼 씨 의견에 되게 동의해요. 뭔가 절대 그냥 가만히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 시기에 탕수육에 찹쌀칭을 찾았죠. 그 레시피는 나눠주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니자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 연이은 바로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이번엔 남자 자코님의 남편도 거기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볼 예정입니다. 죄가 얼마만큼 자기 책임이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그 와이프를 저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죄 그런 거 있잖아. 내 탓이요. 그러니까 내 탓이요 하는.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우리 마무리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하는 도쿄였고요. 원래였습니다. 니자였습니다. 땜빵하는 자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ove.